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해당 영상은 이제 4월 9일 수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, 자, 일단 뭐 미증시가 어제 밤중에 선물은 좀 좋았어요. 미국 지수도 좀 좋았고, 근데 결국에는 줄줄줄 또 하락하면서 이게 아직 그 관세 이슈가 좀 해소가 안 돼서 그런지 트럼프 발언이 사실 새로운 건 아니지만, 그래도 그런 영향과 함께 그래서 트럼프가 그냥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또 다시 언급하면서 좀 하락을 만들어냈습니다. 그래서 증시가 이제 낙폭 구간에서 반등폭까지 좀 세게 만들어 놓고 이제는 이제 관세 부가 그거를 이제 좀 보고 넘어가겠다,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드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그래도 일단 좀 크게 저점 자리는 뭐 그 깨지는 않고 좀 버텨주는 모습은 있기는 했는데, 구간이 조금 살벌하죠. 어제 윗골이 저점 대비해서 반등폭이 꽤 셌거든요. 저점 대비해가지고 반등이 이제 뭐 거의 10% 가까이 했는데, 그거를 그대로 또 잡아 내리기는 했습니다. 그만큼 트럼프 발언 하나하나가 지금 파급력이 세요, 확실히. 그래서 미국이 어제 고점 3.7% 이제 저점 해가지고 또 고점 대비해가지고 뭐 6, 7%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는데, 자, 백악관 대변인 중국의 104% 관세 발효, 추가 관세 9일부터. 근데 이제 이게 9일 0시 1분부터 중국의 104% 관세를 발효시킬 거다, 발효할 거다라고 하는데, 요게 저는 현지 시간이다 보니까 이제 그냥 내일 4월 10일 요때를 좀 생각했는데 0시예요. 그러면 우리나라 뭐 한 시차해서 뭐 12시간, 13시간 뭐 했을 때 오후 1시, 2시 이때쯤 이제 관세인 것 같거든요. 오후중인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 장중.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 기준이 어디 포지션으로 갔다 이제 정확하진 않은데, 너 지금 0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오후장에 이제 좀 발효되지 않을까 싶어요. 자, 그래서 미국과 중국 자존심 싸움에 M1 증시만 두들겨 맞는다. 그래서 나스닥이 어제 좀 좋았지만 결국에 하락 마무리를 좀 짓기는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시장은 관세 그거를 일단은 확인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관세 파고에 대해서 통상교섭 본부장 방미를 어제 이제 했죠. 그래가지고 이제 상호 관세에 대해서 뭐 협의 어떻게 좀 잘하고 오는지. 그리고 우리나라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도 어제 2%대 좀 넘었었는데, 그거 그대로 다 반납해서 지금 마이너스 0.5%이기는 합니다. 엄청 세게 밀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리기는 했어요. 자, 그래서 이런 게 있었고, 유럽은 상호 무관세 제한 이런 것들이 있었고, EU, 중국 7월 정상회담 개최. EU 같은 경우에는 미국 너네 협상 안 하면 우리 중국이랑 해가지고 힘 합칠 수도 있어 라는 압박을 은연중에 이제 넣기 위해서 정상회담 이슈가 좀 있지 않나 싶고, 옛날 중국 아니다, 트럼프 50% 관세 위협에 6종 세트 반격 준비, 이런 것들은 뒤에 이제 중국의 보복 맞대응도 한번 좀 보긴 봐야겠죠. 오늘 관세를 이제 때릴 테니까. 그리고서 트럼프 EU가 이제 제시한 뭐 서로 상호 무관세 요거에 대해서 공산품 무관세 EU 제한 일축, 그래서 자신들한테는 좀 매우 나쁘다. 트럼프가 일단 EU한테 어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자신들의 에너지 사가라, 이것도 좀 있기는 해요. 자, 그다음에 어제 밤중에 트럼프 한덕수 대행과 조선 LNG 구매 그리고 알래스카 합작 투자 등 논의를 했다. 그래서 어제 이제 SNS에 좀 이야기 올라왔던 것 중에 이제 뭐 좀 만족하는 뭐 좀 좋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었고, 우리나라 이제 본부장 통상교섭 본부장은 조선과 LNG 등 상호관세 협상 지렛대로, 이 말인즉슨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원하는 게 이 두 개 키워드가 이제 대표적이고,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내줄 수밖에 없어요. 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거 줄 거 주고 나머지 이제 받아올 수 있는 걸 최대한 좀 받아오는 협상이 되겠죠. 그래서 뭐 받아올 수 있는 그 이슈가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, 그래도 어제 좀 트럼프 만족하고 했으니까 내일 관세에서 우리나라는 좀 많이 낮춰서, 혹은 아예 상세까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좀 낮추는 구간에서 좀 멈추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도 일단 우리나라가 줄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, 조선 LNG 무역 수지 조정 문제 등 세 가지가 미국과 협의해야 할 핵심 사항이다.
그래서 뭐 본부장도 대놓고 그 미국에서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은 좀 기억을 해둬야겠죠. 왜? 협상을 하고 돌아올 텐데 협상이 뭐 아예 실패했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미국도 지금 계속 그 진짜 뭐 쥐잡듯이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관세에 대해서 관세를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거를 더 얻어가려고 하는 그런 협상을 위해서 압박하는 케이스이다 보니까 일단은 뭐 줄 건 주고서 뭐 뒤에 또 우리나라 와가지고 발표가 있겠죠. 어떤 것들을 하기로 했고 뭐 미국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참여하기로 했고 그리고서 우리나라는 뭐 관세를 어느 정도 좀 조율했다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발표가 나올 텐데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엮이는 거는 조선업, 그 다음에 LNG 키워드 이렇게 두 개가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. 이전부터 미국이 계속 우리나라한테 대놓고 원한다 라고 표현했던 키워드이기도 하죠. 자, 그래서 미국 재무, 알래스카 가스 개발 논의, 한국, 일본 관세 협상에서 대안이 될 것이다. 이렇게 또 미국 측에서도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할 정도로 LNG 키워드는 이제 트럼프가 엄청 어필을 했던 거고 그거에 대해서 개발론이 뭐 좀 참여를 한다거나 하면은 관세에 대해서 조금 낮춰줄 수 있다라는 거를 미국 측에서도 일단 공식적으로 언급은 하는 모습이에요. 자, 그래서 미국 무역 대표 관세에 대한 제시하면은 협상 가능하다. 대신에 일단은 단기 내일 당장 뭐 해가지고 관세 발효가 있는데 단기간에 좀 면제 없을 것. 이게 조금 영향이 있었을까 싶기는 해요. 어제 밤중에 그리고 트럼프 협상팀의 국가별 맞춤형 관세 협상 지시 그리고 우리나라 뭐 일본 같은 동맹 우선해라 라고 지시를 좀 했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관세 이슈에 대해서 계속 부각이 됐던 거고 결국에는 시장은 관세 이제 낙폭 구간에서 한번 좀 숨은 돌리나 싶었지만 그래도 하루 만에 또 트럼프 뭐 발언들 근데 이제 좀 새로운 악재에 대한 내용은 아니죠. 아니기는 한데 어찌됐든 중국 관세에 대해서 위험용이 아니라 실제로 갖다가 진행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뭐 낙폭 구간 반등도 세게 했고 거기서 또 다시 밀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최소한 저점을 결국에는 저도 뭐 이번 주랑 다음 주 이 중에서 이제 좀 턴시키지 않을까 싶어서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어제였으면 조금 더 좋았겠죠. 일단은 시장은 관세 최소한 시행하고 그 이후의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. 자, 다음에 이제 뒤에 조금 더 봐야 되는 거는 중국. 이제 미국이 오늘 만약에 장중 시행을 한다면은 중국에서도 움직임이 이제 나오긴 할 거예요. 뭐 오늘이든 내일이든 최소한 이번 주 안엔 나오겠죠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나 대신에 이제 이쪽은 살짝은 조금 기대는 하고 있는 게 이미 한 차례씩 이제 크게 주고받은 상태고 이번에 이제 미국이 보복 관세를 하면은 중국이 진짜로 여기서 그 대신에 좀 커질 수 있기도 해요. 만약에 국채, 금리 이런 것들 국채 같은 거 쥐고 흔들면은 그거는 이제 뭐 같이 죽겠다 막 하고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거기까지는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중국에서 뭐 관세 보복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나오나 그리고서 어중간한 부분은 시장에서 반응은 좀 안 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뭐 이제 중국이 진짜 이번에는 일기 때랑은 좀 다르게 한번 같이 죽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거는 좀 반응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EU 측이랑 지금 협상이 안 되고 있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. 사실 뭐 중국이랑 관세 전쟁 계속 한다고 하더라도 그 EU 측이랑 이제 협상이 되면은 그거는 좀 많이 해소를 시킬 것 같기는 하거든요. 중국은 어차피 패권 다툼 때문에 쉽진 않아요. 사실상 어느 정도 완화를 하더라도 때릴 건 때리면서 완화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유럽은 지금 보복 관세에 대해서 일단은 뭐 협상을 하려고는 하지만 더 커질 수도 있겠죠. 그리고 EU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미국 이거 협상 안 되네. 그럼 중국이랑 이제 붙겠다 하면서 힘을 합쳐가지고 반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계속 좀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시황턴 조건에 대해서는 결국 금리 인하 5월달 하고 뭐 6월달 이렇게 해서 좀 진행되는지 JP모건에서는 지금 뭐 거의 매 FOMC마다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또 예상을 하기도 했거든요. 일단은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관세 시행하고 그 이후에 일단은 지금 시장이
어찌됐든 뭐 추가적으로 뭐 관세에 대한 내용은 계속 똑같은 상황이라 새로운 이슈가 나오고 그러지는 않았거든요. 오, 미국이 RSI가 또 22, 어제 좀 이제 올라왔다가 쓱 하고 밀리는 해가지고 이거 저점 때는 뭐 한 20쯤 됐겠죠.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밀린. 그래서 미국도 살다 보면은 RSI가 25, 20, 15 요 구간까지 또 오기도 합니다. 그래가지고 요거는 좀 체크해 두시고, 그래도 아직 낙폭 구간이에요. 낙폭 과대 구간이기 때문에 뭐 이슈 하나 있으면 또 어제처럼 반짝 바로바로 세게 튈 수 있는 거는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, 요 이슈, 트럼프 관세 같은 경우에는 볼게 결국 LNG 키워드, 한택, 동양철관, 요런 애들이 이제 메인이죠. 그래서 한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고가 오늘 좀 넘어서나 볼 수 있을 것 같고, 동양철관은 최근에 끼는 좋아요. 이 종목 참 끼는 좋고, 그다음에 에어레인 이런 거 탄소 포집, 한택은 탄소 포집도 엮이고 뭐 이렇게 해서 같이 엮입니다. 한택은 양다리 이슈죠. LNG 관련해서. 그 다음에 이제 일승, 넥스틸, 포스코 인터, 뭐 태강 이 정도까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LNG 관련주들이지 않나. 요거 외에도 이제 뭐 현대미포조선이랑 한국, 삼성, 중공업 이렇게 조선 쪽까지 생각을 해둘 것 같고, 그다음에 이제 조선 키워드에서는 뭐 방금 그런 조선, 그리고서 조선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이랑 엮이는 게 하나 시스템이랑 하나 오션, 그러니까 하나 필리조선소 통해 가지고 좀 부각되는 친구들이죠.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런 구간을 또 잘 버티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 시스템 오션까지. 자, 그리고 최상목 10조 추경 다음 주에 좀 발표하겠다. 그래서 산불 피해 복구 공사, 그 다음에 산불 감시용 드론 확충, 그 다음에 요것들은 뭐 모듈러 주택이랑 이제 드론 생각을 좀 해둘 수 있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고성능 GPU 1만 장 이상 추가 확보, 그 다음에 시대적인 흐름이다 보니까 로봇은 좀 뚜렷하게 있진 않더라고요. 아쉽게. 근데 이제 AI 쪽은 그래도 뭐 인력 키우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. 그래서 AI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요 정책 관련주 해가지고 움직였던 AI 관련주들이 있죠. 크라우드웍스, 위세하이텍, 솔트룩스, 이스트소프트, 마음 AI 이런 종목들이 해가지고 이런 추경 키워드랑 같이 붙을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, 자, 그 외에 뭐 나머지 이슈는 지금 그렇게 어제랑 똑같아요. 중요하지 않다 보니까 이거는 좀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. 대신에 관세가 어찌됐든 시행을 하면은 그 구간 이제 뭐 짧으면 당연히 이번 주고, 조금 길어도 이제 다음 주 전중 해가지고 저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형성을 하기는 할 것 같거든요. 이제 관세에 대해서 뭐 크게 나올 건 나왔고 해가지고 뭐 이제 유럽이랑 이제 중국 변수가 조금 존재하긴 하는데, 큰 흐름에서는 관세 시행일 이후에는 그래도 좀 요쯤에서 여기서 뭐 팍하고 돌리면 더 좋겠지만, 이렇게 안 가더라도 그래도 요 주변에서 일단은 버티는 모습을 다음 주 내로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. 사실 조금 그것도 길어요. 그 안에 이제 뭐 액션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, 자, 그래서 요 구간에서는 지금 관세 시행 이후에 뭐 시장 반응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, 그거 외에는 뭐 FMC들 일단은 좀 기억해 두고, 이번 달 중에 중국 무비자 이런 건 이제 한한령 관련주도 이제 밀려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관련주들이 그래도 화장품 쪽은 그 지수 대비해서는 생각보다는 좀 선방을 해요. 그래서 이런 쪽들은 저런 이슈와 함께 또 칠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고, 자,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지수가 나쁘면 뭘 봐야 된다? 오늘 지수가 이제 또 장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, 지수 나쁘면 지금 우리나라가 최근 그래도 단타하기는 꽤 쉬웠어요. 월요일, 화요일 같은 경우는 데이 트레이딩 난이도가 엄청 전 개인적으로 낮았다고 생각하는데, 그게 지수가 밀려? 그러면은 일단은 안 그래도 돈 쏠리는 시장에서 이제 금요일 결과가 나오고, 그 다음 이제 돈이 쏠리고 있는 그 테마가 있죠. 그래서 바로 조기대선 테마, 요쪽이랑 이제 나머지 테마, 조기대선, 그리고서 나머지 이제 지수 돌려야 뭐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갖다 좀 돈 쏠림이 편해가지고,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좀 또 대이하기에는 나쁘지는 않았거든요. 오히려 좀 편했죠. 대선 테마를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뭐 할 게 없으니까 심심했을 수 있는데, 반대로 이쪽은 그냥 이쪽 보는 분들은 대선 테마에 집중을 하면 되다 보니까 매매는 좀 편했던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일단은 오늘 김문수 장관, 이제 전 장관이죠. 장관직 내려놨으니까
대선 출마 선언 예정이고 야당 대표 이재명 당대표도 당대표직 사퇴 예정. 그래가지고 이르면은 내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라는 거. 그래서 오늘 그 다음에 이제 또 내일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후 2시 국회 본관 앞에서 대선 출마 선언 예정. 대신에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어제 요 뉴스는 있었어요. 오후장 넥스트레이드 구간에서 순간적으로 좀 툼에 나왔다가 회복하고 마무리 짓기는 했는데 새로운 걸림돌이다. 국민의힘 당원 해가지고 그게 뭐 1년 6개월 채워야 되는데 못 채웠다라는 거죠. 근데 지금 그게 아예 뭐 못하고 그거랑은 좀 거리감은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. 그냥 이제 뭐 이게 정말 뭐 법적으로 갖다 구속력이 있고 그런 항목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어제 좀 주가도 회복하지 않았나 싶은데 일단은 이런 악재성 이슈가 있었다는 기억을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홍준표 11일 시장직 사퇴 14일 대선 출마 선언 예정 이런 것들이 좀 있고 요거 뉴스는 진짜로 좀 뭐 버거웠으면은 어제 아마 뉴스들이 조금 도배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정도의 움직임은 아니기는 하더라고요. 한두 개 정도 나오고서 많은 그런 케이스여가지고 일단 악재가 이런 게 있다 기억은 해 두셔야겠죠. 자, 그리고 오세훈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 이내로 뭐 대선 출마를 할지 뭐 사무실 계약 같은 뉴스는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대선 이슈들은 이 대선 출마를 하면은 선언을 하면 어제 안철수 관련주처럼 좀 단기 재료 소멸 해가지고 좀 밀릴 수는 있어요. 어제 이런 식으로 했다가 랩이랑 써니전자 발표 나오고 주가 좀 하락을 했죠. 그래가지고 이건 좀 단기 재료 소멸 느낌이고 대신에 뒤에 이제 뭐 경선 일정 토론회에서 또 말 얼마나 잘하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리고서 경선이랑 토론회는 꼭 챙겨봐야겠죠.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뭐 국힘 민주 둘 다 이제 뭐 생기고 할 건데 경선도 그렇고 이번 주 중에 아마 이게 경선 일정이 정해질 거예요. 그래서 요거는 좀 챙겨봐야 되고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각 후보의 뭐 생각이라던가 정책 방향성 이런 거를 엿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이거 주식시장에 이런 정책이 있잖아 해가지고 엮으면은 관련주로 갖다 또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대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꼭 챙겨보기는 하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대선 관련해서는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지지율이다라는 거. 자, 그래서 그것들이나 이제 정책 관련해서는 뭐 지역 화폐, 그 다음에 이제 개헌. 오늘 이제 개헌 이슈가 또 하나 또 엮을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. 야당 대표 이재명 4년 중임제 담은 공약 준비 해가지고 대선 이후 1년, 2년, 1, 2년 내에 단계적 추진하겠다.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좀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도로 나온 것 같아요. 이제 단독 뉴스니까 뭐 100% 신뢰하기는 좀 그렇기는 한데, 근데 이제 정치 쪽은 특히 뭐 가짜 찌라시에도 엄청 세게 움직여요. 대선 테마는 진짜 뭐 항상 서로 막 스크래치 내고 막 이런 뉴스들이 워낙 많은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도 뭐 가짜 뉴스이든 뭐든 시장이 이제 반응을 합니다. 그래가지고 4년 중임제에 대한 거를 뭐 이제 좀 공약으로 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내용. 그래서 이제 개헌이랑 세종시 이전 관련주는 같이 엮이거든요. 똑같이 엮여가지고 그쪽은 양다리 재료예요. 세종수도 띄운다. 충청사의 이재명 세종수도 띄운다. 해서 민주당 측에서도 이제 뭐 신행 행정수도 이전 이런 뉴스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개헌까지 4년 중임제 키워드까지 이제 좀 붙었고 개헌 같은 경우에는 국민투표법 개정 데드라인이 15일이다 라는 내용 즉 공식적으로 언급을 어필을 하려면은 지금 이제 15일 이전에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. 그래서 개헌 관련주는 이런 거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실제로 하겠다 싶으면은 15일 즉 일주일 안에 이제 실제로 또 언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시장이 움직이겠죠. 자, 그래서 대선 테마 쪽에서 이재명 관련 인맥주는 오리엔트 전공부터 해가지고 나머지 종목들 뭐 반짝반짝 돌리면서 시세 주는 애들도 있고 한데 일단 오리엔트 전공이랑 형제글로벌 얘네 둘이 이제 관련해서는 가장 좀 대장격 하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방향성은 사실 이쪽이 이제 좀 가장 중요하기는 해요. 얘네가 뭐 더 가고 밀리고 이런 거에 따라 방향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. 그래도 일단 인맥주는 지금은 좀 눌림을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발표 해가지고 뭐 대선 출마하겠다. 그래서 요거는 좀 재료 소멸로 갈지
아니면은 혹시나 김문수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 1위이다 보니까 오늘 뭐 당, 입당 뭐 이런 내용부터 해가지고 얘기는 있거든요. 여당에서는 이제 지지율 가장 메인이다 보니까 이게 여당 야당이 자꾸 입에 붙어가지고 일단은 어제 평상시에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여야가 있진 않습니다. 그래도 조금 이해 부탁드릴게요. 국힘 민주 이게 민주당, 국힘당 이게 이제 입에 좀 안 붙어가지고 항상 여야라고 말을 했었잖아요. 자, 그래서 이제 김문수 관련주는 이제 뭐 세원물산, 대형포장, 옵티시스, 평화홀딩스 여기서 이제 가장 대장경은 평화홀딩스이기는 해요. 근데 이제 어제는 세원물산, 대형포장, 옵티시스 순으로 대장이 좀 바뀌었었고 뭐 차트는 사실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. 이제 뭐 세원물산은 좀 종목이 상태가 좋아 보이진 않는데 이런 게 이제 가끔 좀 엮어가지고 메인으로 해먹을 때가 있긴 있거든요. 근데 일단은 김문수 관련주는 저점 대비해서 여기도 좀 세게 올라온 종목이 있기는 해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 같은 경우에도 대구시장지 뭐 내려놓고 대선 출마에 대해서 경남스틸, 휴맥스홀딩스, 3일 이런 것들 일단 웬만한 거는 좀 상승했다 싶으면 지금 투자 경고, 투자 주의 이런 거를 좀 걸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한동훈 관련주는 어제 그런 거 이제 5장 대상홀딩스만 이제 유일하게 넥스트레이드식 그 매매가 되는 종목이었는데 그 내용 때문에 이렇게 훅 툼에 나왔다가 훅 하고 또 돌려놓기는 했었어요. 근데 이제 그거 어떻게 좀 영향 주나? 대상홀딩스, 태양금속 등등 나머지 종목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써니전자 안내 어제 이제 좀 낙폭을 만들어냈죠. 그래도 여기도 그냥 와르르 하기보다는 일정 구간 뭐 또 내려오고 하면은 반등 같은 거를 보여줄 수도 있기는 합니다. 그래서 분봉, 지지 저항, 뭐 안랩 써니전자는 뭐 거의 매번 대선마다 항상 이렇게 불쑥불쑥 튀는 진짜 이 종목은 2,000원쯤에서 대충 사가지고 슈팅 주면 정리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. 매분 뭐 한 1, 2년에 한 번씩 거의 꼭 튀어줬다 그런 종목이고 그다음에 오세훈 같은 경우에는 진양화학이 어제 정고점을 좀 넘기면서 마무리를 찍기는 했습니다. 그래서 대선 출마 이야기가 좀 나오는지 그리고 한덕수 관련주도 아이스크림 에듀랑 시공테크가 움직이긴 했는데 여기는 좀 선을 긋는 뉴스가 나오기는 했죠. 그래도 일단은 뭐 또 지지율 뉴스 같은 거 붙으면은 또 튈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긴 할 것 같아요. 그거 외에 이준석은 삼보산업, 대성창투 이 정도가 좀 있는 것 같고 자, 그다음에 이제 정책 같은 경우에는 지역 카페 쪽은 뭐 유라클, 웹캐시, 코나이 그다음에 이제 핑거 뭐 이런 종목들도 여기에 좀 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그리고 개헌이랑 세종시 이전 키워드에 대해서 세종시 이전은 일단 계룡건설이 좀 대장 역할을 하기는 해요. 어제는 이제 이 종목이 좀 상한가 이렇게 만들었고 프롬파스트는 단기 가열에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대주산업이랑 유라테크가 이제 최근에는 가장 좀 셌던 모습을 보여줬는데 유라테크는 단기 가열을 이제 투경 걸리면서 단기 가열을 안 들어가겠죠. 그래서 여기서 또 다시 개헌 이슈로는 얘가 또 힘을 받을 수도 있지 않나. 이 종목은 지금 신고가예요.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고 그거 외에 저출산은 저는 솔직하게 모르겠어요. 저출산은 이게 둘 다 양측에서 둘 다 재료가 엮일 수 있는 종목이긴 한데 좀 정말 강하거든요. 정말 강해요. 이거 그대로 들고 오신 분들은 좀 기분 좋지 않을까? 에르코스랑 꿈비 요 정도 순으로 강한 종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공공주택은 일성건설, KD. 일성건설이 이제 보통 좀 대장 역할을 하기는 했는데 여기가 최근의 특이점은 좀 인맥주랑 같이 움직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? 정책주보다는. 그래가지고 그래도 뭐 뒤에 또 공공주택 이런 거 공약 시즌 되고 하면은 한번 또 대장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. 그 다음에 이제 뭐 KD, NX 등등. 그리고 일자리 관련주는 원티드랩, 데이원 컴퍼니, 아이비 기명, 윌비스. 윌비스가 진짜 통통 튀는데 이 종목은 좀 이런 구간 해가지고 또 지키는 모습이 있기는 합니다. 이거 거하게 하고 아마 내년 상패 들어가려고 하는 건가 싶은데 일단 윌비스는 좀 움직임이 눈에 들어오기는 해요. 300원짜리를 지금 며칠 만에 뭐 해가지고 거의 4배 이렇게 좀 땡겨 올리기는 했죠. 계속 밑에서. 그 다음에 이제 AI 이슈도 크라우드웍스 뭐 이쪽은 점상 두 가지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솔트룩스랑 이스트 소프트 이스트는 120선을 좀 돌파하는 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. 보려면은. 그래서 최근의 움직임은 이제 솔트룩스가 가장 무난하게
옆으로 좀 흐르는 모습은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마 뭐 나중에 요쯤에서 이제 다음 주 추경 이슈랑 좀 엮이나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거 외에는 뭐 STO지만 STO도 있고, 여기는 그 지역 화폐 키워드, 그 외에 뭐 나머지 대북, 뭐 탈모, 중소기업, 창투사 이렇게까지 좀 나머지 계속 좀 이거를 지금 정리해 두는 게 엄청 중요해요. 그냥 이거 보고 넘어가지 마시고, 내가 머릿속에서 뭐 다 암기하고 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기는 한데, 그래도 이 정리를 해두는 게 장중에 정책주 움직이네, 등락률 한번 딱 하고 누르면은 누가 대장인가 한눈에 보이거든요. 지역 앞에서 지금 누가 제일 세구나, 세종시 개헌에서는 얘가 제일 세구나,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리를 해 두는 겁니다. 저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데이 트레이딩 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필수 습관이에요. 필수예요, 필수. 선택이 아니라. 뭐 모든 걸 암기하실 수 있으면은 필수는 아니겠지만. 자, 그다음에 이제 여당이랑 야당 나중에 계속 뭐 지지율 이런 것들 좀 보실 필요는 있고, 그거 왜 지수 돌리면은 뭐 좀 로봇 유리기판, 뭐 바이오, 2차 전지, 뭐 반도체 이런 것들 볼 필요는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, 뭐 일단은 나머지는 쓱쓱 넘기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퓨처캠은 어제 노바티스 플루빅토 대비해서 유효성 지표가 뭐 모두 앞선다. 넥스트레이드 구간에서 좀 상승 폭을 시원하게 만들어주기는 했어요. 그리고 요거 외에 ABL 바이오는 신고가에서 또 버티고 있는데, 그냥 오늘 뭐 혹시나 또 공매도 이제는 과열 금지 이렇게 하루 또 됐거든요. 그래서 요거랑 함께 오늘 하루 또 힘 주나. 자, 그래서 지금 뭐 시황이 계속 좀 안정이 되고 있진 않습니다. 어찌됐든 그 관세를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고, 그게 이제 오늘 장중 발효가 될 것 같아요, 시간상. 그래서 발효되면은 미국 선물을 어떻게 반응하나, 그리고 중국과 유럽 이쪽에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. 오늘 일단 뭐 캐나다 쪽은 뭐 보복관세 뭐 25% 그런 내용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. 캐나다는 25% 관세 보복하겠다라는 거. 그래서 관세가 조금 더 영향을 줄지, 아니면은 그래도 지금 낙폭 구간에서 어느 정도 상쇄는 시키고, 대신에 이제 뭐 하방 압력은 계속 좀 존재는 하겠죠. 그래도 저점을 좀 출렁출렁하면서 버텨주는 모습을 좀 보여줄지, 이렇게 해서 좀 추적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. 자, 그다음 뭐 지수 나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선 테마 요쪽 대신에, 요쪽은 두 가지는 기억해 두세요. 혹시나 대선 출마 선언이 제로 소멸로 일단 이어질 수 있다는 거, 어제 안철수 관련 주처럼 순간적으로 좀 힘이 쭉 빠지는 모습이 나올 수는 있고, 뭐 물론 이제 지지율이라던가 개별 뉴스 또 붙으면서 달라질 수는 있어요. 근데 이제 자리들이 어찌됐든 막 3상, 4상 이런 식의 구간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생각해 두시고 조정을 좀 노리는 것도 필요하겠죠. 대신에 이제 데이 트레이딩에서 시장이 뭐 별 테마가 없다,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에 좀 돈 쏠리는 게 있기는 해요. 그래서 오늘 정책 쪽에서는 그거랑 개헌이랑 일단은 뭐 지역 화폐들, 그리고서 일단 뭐 요거 애들은 우선적으로 좀 체크는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, 개헌, 지역 화폐, 저출산 이런 애들이 진짜 강해요. 그래서 요 정도는 일단 좀 체크해 둘 것 같고, 요거 외에 트럼프가 이제 좀 언급하면서 개별주로 좀 떠오를 수 있는 LNG랑 이제 조선 이렇게 좀 추가를 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혹시나 뭐 지수 밀렸다가 또 선물 돌리고 하면 이런 종목들, 나머지 특히 하나계열이랑 방산계열 상당히 좀 반등이 셌는데, 그렇게 좀 수급 들어오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래가지고 어젯밤에 이제 좀 기대하면서 주무신 분들이 많을 텐데, 트럼프가 또 이렇게 또 뒤집어 놓기는 했어요. 그래서 어찌됐든 이게 불확실성이 계속 좀 존재를 하다 보니까 변동성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. 근데 이제 이런 변동성을 또 파도 잘 타시는 분들은 또 좋아할 수도 있기는 해요. 자, 그래도 일단은 시황 오늘 중에 이제 뭐 관세 발표 나오고 좀 안정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.